그동안 예상했던 대로 결국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대거 좌천성 인사의 대상이 됐는데 오늘 인사 발표 막전 막후를 지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을 취재하는 이재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양측의 갈등이 크게 폭발한 건 어제 상견례 이후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상견례 이후 상황에 대해서 이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르게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갈등이 폭발을 했습니다. 먼저 대검찰청이 발표한 사실을 보면 상견례 직후에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연락해서 인사안을 만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열린 인사위 개최 강행 사실도 어제 저녁 9시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무부가 검찰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사 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보면 거의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들을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니 이렇게 지금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대검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법무부는 뭐라 그럽니까 그럼? 법무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에 인사안을 보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오늘 오전 10시 30분까지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로 와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윤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호출한 10시 30분 그 같은 시간에 윤 총장은 대검에서 간부들을 소집해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인사는 법령에 따른 절차에 맞게 관례를 존중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 장관이 호출에 응하지 않고 같은 시간에 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한 건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한번 맞서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쯤 추미애 장관이 전격적으로 청와대를 방문해서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내면서 저항은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을 불러서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 추 장관이 검찰총장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한 셈이 됐죠. 이건 어떤 절차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법에 분명히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 네네. 윤 총장도 이 조항을 근거로 추 장관을 끝까지 만나기를 거부했던 건데 추 장관은 이 조항과 관련해서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서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역시 고위직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면서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힘을 실어줬고요. 법무부는 오늘 있었던 일련의 과정이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갖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물론 만나지 않았으니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인사 절차를 두고 절차적이나 법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는 향후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절차적인 문제는 이제 이 정도 하고요. 문제는 그동안 이 윤석열 체제에서 진행되어 온 수사, 특히 이제 정권 관련 수사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안이 많습니다. 하명 수사나 선거 개입 의혹, 또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윤 총장이 진두지휘하며 수사해온 정권 관련 수사가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바뀌지 않았고 또 일선 수사팀의 자료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가 당장 멈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휘 라인이 대폭 교체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법무부의 인사에 그런 의도도 뭐 일부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윤 총장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여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교체된 인사들이 그동안 윤 총장과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온 간부들이기 때문에 이 간부들이 교체됐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또 보고를 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윤 총장은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뚝심 있게 대형 사건을 수사해왔다는 평가를 조직 내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후배 검사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나 집단 행동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행동은 뭐 연판장 돌리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명이 사표를 내는 이런 형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배제된 간부들의 줄사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 총장은 임기가 있지만 사표를
낼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이재중 기자는. 물론 뭐 단언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네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윤 총장의 평소 스타일상 이 같은 인사에 즉각 반발해서 사표를 내거나 하는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은 내부 조직을 다독이면서 다음 수사 동력을 계속 끌어갈 수 있는 다른 안을 구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재중 기자 분석처럼 직접 직보를 받으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당장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군요. 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재중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